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나요? 뭐 생각보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1주차 강의를 하고 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빨리 여러분들 만나갖고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다들 뭐 고민도 많고 또 같이 해봐야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서로 만나서 온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기대를 해볼게요. 제가 그 피드백을 받은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지였던 것 같아요. 예, 뭐 물어보면 이제 분명 이제 다들 배우긴 배웠는데 뭐 막상 어떤 식으로 그 배움을 작업물에 반영해야 될지 다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차차 작업물 진행과 이론을 교차 진행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뭐 같이 풀어 나가면 되니까 너무 뭐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매년 신입사원 인사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조금 답답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기술을 좀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넣으려고 다 많이 애쓰면서 그 하나하나의 그 작업물에 대한 완성도에서는 조금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합성이라도 그 엣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 괜찮은데 이제 트리킹이 좀 밀리니까 그냥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안 맞아 보인다 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빛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 두 가지 톤을 합성을 했는데 톤이 이제 안 맞아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실습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작업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그 같이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볼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혼자 작업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내 작업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개선을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이제 길어지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온라인 강의에서 알려드린 이론적인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합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당장 이해하기 힘든 것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뭐 궁금한 것들은 또 뭐 카톡이나 메일로 이제 질문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나눴던 이 내용들이 아마 작업물에 좀 많이 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이론적인 거를 최대한 지금 저희 온라인 강의 때 이제 좀 많이 진도를 빼고, 만났을 때는 정말 이제 그 작업물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실습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그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해요. 이제 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오늘 강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강의예요. 저희가 사실 이제 뭐 합성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못하는 뭐 로또 뭐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그 기능적인 것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합성이라는 게 일단은 되게 다른 데이터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좋은 합성을 사실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성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뭐 실무로 들어가면 이제 8비트 데이터, 그 JPG, PNG, MOV 같은 이제 8비트 데이터와 10비트나 12비트 로그 데이터인 그 DPX, 그 로우 파일, 그리고 16비트 하프 플로팅 데이터, 그리고 32비트 뭐 플로팅 데이터인 EXR, TIFF, HDR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8비트 데이터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게 이제 256단계를 가진 그 RGB 채널을 가진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아마 포토샵 같은 데에서는 아마 255, 0, 0 하면 아마 레드로 보일 거고, 0, 255, 0 하면 이제 그린, 0, 0, 255 하면 이제 블루,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누쿠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이제 아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누쿠에서 이제 화이트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콘스탄트 노드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111 하면 이제 화이트고, 그리고 000 하면 블랙,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들이 이제 대부분 256 컬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웹에서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들, 지금 웹에서 이제 그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것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은 지금은 8비트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서치해서 나오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다 그 8비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아닌 기종들도 있지만 이제 드론 촬영이라든지 핸드폰 촬영도 이제 거의 대부분은 8비트 데이터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새로운 기종들은 이제 10비트에서 12비트까지 올라가는 데이터들도 많은데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10비트 데이터는 그 1024단계의 이제 RGB 채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12비트 데이터는 4096단계의 이제 RGB 채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런 데이터가 이제 아까 저희가 8비트 이야기했던 이제 256 컬러 그 값보다는 이제 굉장히 더 많은 그 컬러의 이제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그 컬러 양을 보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DPX 같이 그러니까 시네온이라는 컬러 스페이스를 가진 로그 파일이거나 그 로우 파일 같이 이제 저희가 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사진을 찍으면 로우 파일이 나와요. 이런 로우 파일은 압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저압축을 해서 그 원래 원본 소스들의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그 8비트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합성을 하거나 색 변형을 하면 데이터가 많이 깨져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색값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작업할 때 색 보정을 하든지 아니면 합성해서 그 잘라 붙이기를 하든지 해도 그 8비트보다는 이제 변형이라든지 데이터 유실에는 이런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 촬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비트 하프 플로팅 데이터와 32비트 데이터인데, 이게 둘 다 이제 플로팅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이제 65,536개 데이터, 그리고 한 4억 개, 4억 2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 CG 프로그램에서 렌더링한 이미지, 렌더러가 아놀드든 뭐든 간에 이제 거기서 렌더링한 이미지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16비트, 32비트로 이제 내리고, 그 HDR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32비트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6비트 하프 저희가 이제 플레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하프 프리시전 플로팅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이제 32비트 데이터가 워낙 좀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작업량이 이제 너무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데이터 보존도 이제 또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유실을 가장 적게 하면서 좀 비슷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16비트 하프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16비트 하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압축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압축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압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크게 분류를 하면 그 8비트 기반의 이제 데이터와
그 10비트, 12비트 기반의 이제 로그 데이터, 그리고 16비트, 32비트 기반의 이제 플로팅 데이터인데, 이제 플로팅 데이터는 저희가 뭐 리니어 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제 세 가지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그 그래프로 나눠 보면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곡선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제 단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은 12비트로 했는데 뭐 8비트 데이터를 혼자 썼을 때 이제 서로 돌아가는 색값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깨지는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변형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 지금 여기 보시는 파일은 그 12비트 파일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EXR로 저희가 변형을 해서 이건 DPX군요. 저희가 이제 DPX로 이제 12비트 파일을 내린 건데, 그 이 파일들을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RGB 값을 보시면 다 1 이상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12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1 이상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요게 이제 10에서 이제 12비트 데이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량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흔히 8비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요거를 이렇게 0에서 1로 이제 크롭을 시켜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클리핑되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중간 데이터의 양은 이게 8비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가 8비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8비트 특성을 이해를 하려면 약간 이제 이게 편의성 때문에 제가 이 클리핑된 데이터를 8비트 데이터로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지금 그 색 변형이 없을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뭐 로또를 따고 이제 얹었을 때 이렇게 개인 값을 떨어뜨리다 보면 이렇게 8비트 데이터는 회색으로 떨어지고, 10비트, 12비트 데이터는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후작업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데이터량이 많은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합성이라는 거는 변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HDR 데이터인데, 죄송해요, 시리가 갑자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중 노출을 한 거를 이제 한 파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인데, 얘는 개인 값을 떨어뜨리면 아까보다 좀 더 이제 리니하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혹시 이제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심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되게 많은 단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HDR 데이터는 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노출을 포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게 라이트 값이라든지 블랙 값들이 떨어지는 정도가 8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단계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합성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HDR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많은 그 노출 값들을 한 파일에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HDR의 약자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출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넓은 파일일수록 합성하기 용이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그 16비트로 촬영해도 후반으로 갈 때는 이제 그 10비트로 변환을 한 데이터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뭐 12비트로 촬영을 해도 뭐 드라마나 광고 같이 뭐 후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합성할 시간이 없는 그런 뭐 상황에 놓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8비트로 변환해서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영화는 이제 10비트인 이제 DPX 데이터 포맷을 가장 많이 쓰고, 드라마나 광고는 이제 8비트인 MOB를 시퀀스로 변환해서 이제 가장 많이 써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광고나 드라마도 뭐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후반에 이제 DI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알렉사 같은 카메라를 써서 영화 제작용 카메라인데 이런 카메라를 써갖고 드라마도 많이 찍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대부분 상황들은 거의 일반 이제 8비트로 뽑아갖고 그 급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8비트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10비트, 16비트 이제 특화된 파이프라인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컬러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합성에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이렇게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막 질문을 던져요. 컬러 스페이스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뭐 루검은 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시원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개념들을 이제 100%다 뭐 이해를 하고 가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좀 건너뛰고 가면 나중에 저희가 그레이딩 작업할 때 이렇게 막혔을 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원리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는 이것만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제가 이제 딱 추려갖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먼저 이제 파일을 보실 텐데요. 이 파일은 그 JPG 파일이에요. 그 JPG 파일을 임포트를 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디포트로 그 sRGB라고 이제 컬러 스페이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EXR이니까 빼고요. 얘가 DPX니까 DPX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뭐 알렉사 VC 로그 C, 그 알렉사 V3 로그 C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알렉사 V3 로그 C라는 컬러 스페이스로 저희가 내렸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시네온 컬러 스페이스로 디포트로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회사 누쿠 세팅을 그렇게 해놔서 뭐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누쿠로 이걸 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시네온으로 아마 오토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HDR 파일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HDR은 뭐 .HDR을 쓰는 경우도 있고 EXR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비트 이제 디프 파일로 썼어요. 그래서 디포트로 이제 리니어로 잡힙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생영역인 건데, 왜 이제 JPG 같은 경우에는 sRGB를 이제 기본 컬러 스페이스로 잡느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표준화된 그 컬러 스페이스를 이제 sRGB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상에서 일반 이제 저희 모니터로 보면 모니터의 룩업이 sRG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칼라 스페이스를 결국은 이제 출력을 하는 매체는 모니터인 건데, 이 모니터가 이 sRGB의 칼라 영역만 지금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MOV든 뭐든 간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라이트를 할 때 뭐 하면 저희가 이게 그 디포트 여기 보시면 뭐 감마 1.8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칼라 스페이스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마 1.8을 이제 빼고 걸어야지 모니터에서 볼 때 이런 그림으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누쿠 좌측 상단에 보면 저희 sRGB라고 돼 있잖아요. 코로나가 심각하긴 하네요. 그 sRGB 저희가 이제 누쿠를 처음 깔면 이제 디포트로 이제 sRGB가 이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저희가 어떤 매체로 이제 결국 이거를 출력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sRGB라고 돼 있고, 이 부분도 sRGB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뽑아볼까요? 보시면 저희 칼라 디포트가 이제 sRGB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sRGB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렸으니까 sRGB로 나오고, sRGB로 임포트하고, 그 sRGB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 룩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이걸 런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JPG 칼라가 이렇게 룩업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꺾여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칼라 스페이스를 sRGB로 확인을 할 때는 그 sRGB로 놓고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감마 1.8로 내리면 이쪽에 임포트한 그 저기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감마 1.8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풋과 아웃풋을 보통은 맞춰줘요.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감마 1.8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감마 1.8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sRGB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sRGB로 확인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어떠냐, 제가 너무 크게 뽑아갖고 잠시만요. 이게 사실 이제 감마 1.8과 그 두 개를 이제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거의 차이가 없죠, sRGB가. 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감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제 이거는 감마 곡선이랑 상관이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거는 이제 감마를 제가 설명할 때 따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sRGB는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웹이든 뭐든 간에 이제 모니터로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칼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장비들이나 대부분 장비들은 이제 sRGB 그 룩업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맥 PC를 쓰신다 그러면 그 이게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RGB라는 걸 써요. 그거는 이제 sRGB보다는 조금 더 생 영역이 이제 넓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라 스페이스는 이제 시네온인데, 시네온은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필름을 그 인화를 해서 이제 스캔을 받아서 디지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 느낌을 가지는 이제 가장 비슷한 이제 칼라 스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시네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화라고 이제 해놓는 과정에서 그 영화 쪽 파일들은 거의 이제 시네온으로 칼라 스페이스를 많이 이제 쓰고, 그 웹 쪽은 이제 sRGB를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리니어 칼라 스페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리니어는 사실은 이게 곡선을 보시면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게 무한대로 이제 내려갔다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심도라든지 뭐 밝기라든지 뭐 색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네온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이제 약간 커브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 쪽은 그 리니어 데이터보다 단계가 좀 적고, 그 화이트 쪽은 이제 단계가 좀 많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리니어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률적으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많은 그 칼라 스페이스도 많고 뭐 데이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즘은 그 하나의 구역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그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키는 칼라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ACS 뭐 칼라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칼라 스페이스예요. 이게 그 2004년도에 아마 IRM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 칼라 스페이스에 규격을 넣고 표준화를 시켜서 그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해서 만들고, 이게 한국도 그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미스터고 아마 직전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영화들을 이제 ACS 칼라 스페이스를 쓰는데, 이게 ACS 칼라 스페이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영화에서 쓰진 않고, 그 3D를 되게 많이 쓰는 영화들, 예를 들면 뭐 그 신과 함께라든지 백두산 같은 이제 그런 영화들 때 이제 저희가 ACS 칼라 스페이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그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아까 제가 이제 요 왼쪽 위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모니터 룩업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니터 룩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뭐 예전에는 뭐 CRT 모니터도 있고 뭐 LED 모니터도 있고 뭐 TV도 있고 저기 그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런 뭐 핸드폰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그 아웃풋을 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그 매체들마다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룩업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우리가 그 가장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준다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이제 삼느냐라고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드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의 영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영상 서비스의 룩업은 sRGB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sRGB 룩업을 껴놓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이제 그 영화를 만들 거니까 그 영화관에서 틀만한 이제 원본 데이터를 만들 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네온을 저희가 안 쓰고 이제 그 써도 되는데, 그 알렉사 필름룩이라고 저희는 이제 룩업을 따로 이제 지금 넣어서 쓰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아마 이 룩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시네온을 이렇게 깔아서 보면, 저희가 그
sRGB에서 봤던 거랑은 전혀 다른 컬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컬러 스페이스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룩업을 만들 때는 내가 그 어떤 매체에서 보이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하는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변형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이게 이게 저희가 모니터에서 볼 줄 알고 이렇게 해가 보이도록 이렇게 막 죽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막상 저희가 빔 프로젝트에서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닌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가 이제 보통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매체로 이제 보여지냐에 따라서 이 컬러 스페이스를 이제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LUT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누쿠창의 왼쪽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정하는 창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마 sRGB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sRGB로 돼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저희가 모니터로 누쿠 작업을 확인하기 때문에 누쿠에서는 sRGB 룩업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논으로 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PG의 밝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거를 sRGB 룩업을 적용해서 이제 감마값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건데, 결국 룩업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매체,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인지 영상기인지,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휴대폰인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 룩업을 좀 바꿔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JPG를 그러니까 뭐 sRGB 룩업을 컬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 요거를 이제 다시 sRGB로 이제 아웃풋을 내리는 요런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시네온 데이터를 여기 지금 시네온 데이터를 저희가 sRGB 룩업을 가지고 있는 MOB라든지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 뽑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시네온은 영상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네온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감독님이라든지 클라이언트한테 확인을 할 때는 제가 편의상 이제 MOB로 이제 확인을 이제 한다고 말씀 아까 드렸는데, 드렸나요? 여튼 MOB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컬러 스페이스를 최종적으로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포트는 이게 감마 1.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네온으로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게 보는 환경이랑 거의 같은 컨디션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디포트로 되어 있는 감마 1.8로 내린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이 뭐냐면, 저희가 sRGB로 봤었을 때 시네온 데이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든 아웃풋을 내릴 때든 이런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해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저희가 합성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사용한 DPX 파일을 하나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에 여러분들 뒷모습을 합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파일과 룩업 파일 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서 있는, 이게 허리 위쪽으로 서 있는 사람 한 명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한 장만 저희가 합성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보는 걸로 저희가 과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시퀀수로 한번, 제가 뭐 24프레임까지는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24프레임 시퀀수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하늘 밝은 백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의 역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방향이니까 당연히 역광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인물 백소스 찍을 때도 뭐 하늘백으로 찍든지 아니면 이제 밝은 벽 앞에서 찍든지, 굳이 뭐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앞에 서지 말고 루미넌스 키를 이제 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서 이제 서서 이제 역광으로 찍으면 100% 이제 합성하기에 이제 용이한 아마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도 지금 오늘 이게 내용들을 이제 많이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지금 참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좀 회의감도 약간 드는 게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알려줄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건너뛰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100% 이걸 다 이해하기는 이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이렇게 보는 내내도 이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카톡 주시면 제가 그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꼭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지침이 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뭐 더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과제를 내드린 이유가, 일단 과제를 제가 이제 받아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빨리빨리 이제 드리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그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제가 환경을 만들어서 최대한 저희가 온라인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그 고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도 준비도 하고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지 않게 저도 한번 많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제 이메일은 제가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뭐 과제는 제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과에서 쓰는 그 FTP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메일로 이제 공유를 할 거고, 혹시라도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그 카톡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저도 이제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앞단에서 땡겨서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이제 오고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저희가 몇 줄 그냥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저는 뭐 아마 느껴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그냥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로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데이터는 이제 8비트일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데이터는 12비트 데이터니까 그 부분 합성하면서 백플레이트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한번 이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값 한번 떨어뜨려 보고 이쪽에 하이라이트 톤 한번 만져보고 안부 톤 한번 만져보고 하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이제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이제 합성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코로나가 참 문제네요. 장시간 여튼 뭐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여튼 뭐 수업 내용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잘 답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